하셨던 거에 이어서 오늘 이제 하실 거는 자율훈련법입니다. 자율훈련.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법을 실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유도를 하고 상대방을 놓고 받아보고 해보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 계시잖아. 부모님께 이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몸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많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몰라요. 대부분 서운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때문에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율훈련 최면이 어떤 것인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율훈련 목적은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해서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자율신경계가 관련되는 장기, 몸 안의 장기, 내장, 또 내분비 소화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혈관을 조절해주고 또 거기에 호흡까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계는 어떤 것들을 조절해 주느냐? 보통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 일상적인 건강한 신체, 또 에너지도 차오르고 몸 안에 이런 부분을 관장해 주는 게 부교감 신경계예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몸의 최상의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율신경계를 잘 조절을 해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우리 몸에 가장 영향을 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영향을, 이게 자율신경이나 부교감 신경계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그 영향이 오는 데가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고 오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적인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직접적인 내장, 위나 장 같은데 신경 예민해지는데. 맞습니다. 신경입니다. 신경 쪽인데 신경 쪽에서도 요 뇌입니다. 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나 몸 안의 장기는 수술을 하면 돼요. 근데 뇌의 신경세포가 없어지고 죽으면은 그건 수술을 못 해요. 그럼 바로 그냥 치매로 가는 거예요. 치매를 막아주고 예방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율훈련
요거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율훈련은 어떻게 응용을 하고 이 유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뇌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몸에 뇌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뇌가 마비되면 신체가 건강해서 소용이 없어요. 생각 판단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사지가 멀쩡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비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 넘어져도 머리를 감싸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성인의 뇌세포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과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몇 천억 개에서 1조 개가 된다는 겁니다. 뇌의 세포가. 근데 보통 이제 20살 때부터 뇌세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기 시작을 해요. 20살 때부터. 그럼 60살 때까지 하루에 뇌세포가 1g에서 3g 정도씩 죽는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000개 정도 된대요. 뇌세포가 죽는 게. 근데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이건 달라져요.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사람이 둔해지고 60대가 넘으면 사람이 좀 둔해지잖아요. 둔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뇌가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 뇌의 신경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게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둔해진다. 60이 넘어지면 뇌세포가 빠르게 줄기 때문에. 그래서 뇌세포 죽는 거를 속도를 줄여주고 하기 위해서 요 자율훈련이 그만큼 필요하다. 자율신경계 조절하고 부교감 신경계를 조절해주면 뇌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얼란스 데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얘기가 뇌가 몸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서 뇌가 제대로 우리의 그 몸을 통솔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상황이 나빠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언이 상황이 나빠서 몸의 순리에 거스르게 되면 몸은 병들고 아무리 명이라도 치료할 길이 없어진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뇌가 몸을 제대로 통솔하지를 못하는 일이 오게 되면 또 몸의 순리에 거스르게 되면 몸은 병든다. 아무리 명이라도 고칠 길이 없어진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그냥 쉽게 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에 조금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잠을 좀 잘 제때 자고 또 과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들을 좀 절제하고 아까 같이 기본적인 거 좀 많이 웃어주고 그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너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해주면은 이 뇌의 둔화가 속도가 늦어진다. 예.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어떤 방법도 모르고 또 뭐 운동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 부작용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뇌가 편하면 결국은 마음인데 이 뇌가 편하면 온몸이 순리대로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가?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빨리 오는 게 윤선생님 가장 빨리 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뇌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빨리 우리 몸에 아니면 우리 몸 뭐 전체에서 그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강의에서 듣고 상식적으로도 들은 것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게 둔화가 될까요? 뇌가 네? 기억상실이나 치매 그런 쪽이 아닐까. 예. 그하고 유사한데 예. 가장 실질적으로 변화가 오는 게 말이 둔해진다. 말. 요거는 꼭 기억에 넣으셔야 돼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 말이 둔해진다. 말을 빨리빨리 못해요.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성질만 급해지고 말은 버벅대고 이렇게 돼요.